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부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가맹점 사장님 그 부동산 자리를 좀 알아보러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개 업체에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바로 옆이라 제가 겸사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점은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그 사장님들이 한 3개월 동안 실제 매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총 4번을 이렇게 와서 멘토링을 해요. 이분들하고 1대1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게 뭐 도움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할 때 제가 창업 상담도 많이 하지만 실제 운영할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바깥에서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상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상권을 골라야 되고 또 어떤 상권을 좀 봐야 되고 또 상권 분석을 하러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곳은 이제 테크시티라고 해서 이 꾸미름 샵이라고 해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곳에 이제 왔는데, 이 주변 상권들을 한번 보세요. 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고 이 근처를 보시면 주변에 뭐 사람들이 이 집결되어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위로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넷, 한 10층 12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입주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기 하루 매출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매장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이 부평구청 근처거든요. 저기 끝에 보이는 큰 건물 보이시죠? 저쪽으로 저희 가맹점 사장님이 좀 매장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진짜 점심때, 특히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점심때 많이 이 상권 분석을 하거든요. 점심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런 걸 봐요. 근데 제가 그때 한 12시 10분쯤 갔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100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뭐 15평 공간이 무슨 얼마지? 뭐 월 270만원, 300만원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황당한 거죠.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할 때는요, 반드시 점심시간은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점심시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뭐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늠해서 몇 프로의 손님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곳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권이 좋은 상권이거든요. 굉장하죠.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결정적으로 초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차지 않으면 절대로 그 초기에 이 매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찬 후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이미 이 1층 상가가 없겠죠. 대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대신 이게 비싸죠. 아파트형 공장 같은 신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분양받는 분들이 이 수익률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따르다 보면 대부분 10몇 평짜리 매장이 한 200만 원 초중반에서 한 3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을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 10층 넘어가는 이런 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입주한 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완전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장식으로 들어간 곳들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직원이 작아요. 인원이 적다는 거죠.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고,
그리고 그 뭐라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지만 인원수 자체가 적은 곳은 좀 안 좋고요. 그 디자인 회사라든가 IT 회사 같은 경우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고 또 직원이 많은 곳은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권 볼 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상권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면 뭐 인원수 아까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점심때라든가 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동선을 보잖아요. 이것이 흘러가는 동선인지 아니면 여기서 모이는 동선인지 이런 걸 보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보니까 이 상권을 보는 게 잘 익숙치가 않아요.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곳이 어떠냐 저곳이 어떠냐 뭐 나온 매물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걸 묻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오리지널 정보들만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가맹점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보면서 가맹점 사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몇 군데 골라온 곳들은 다 제가 배지를 놨어요. 배지를. 여기 하시면 사장님 100%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봅시다 하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같이 좀 돌아봅시다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첫째, 인근에 지인들 혹시 있으면 인근에 지인들이 그 동네에 사는 지인들이 있으면 일단 그분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가 괜찮냐, 그 근처에 뭐 어디 좀 괜찮은 데가 있냐. 왜냐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요. 두 번째로 그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혹은 입수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상권에 가면은 그 상권을 갈 때 저는 기본적으로 식당을 갑니다. 붐빌 때 안 가요. 점심때 이럴 때 안 가고 한 2시에서 3시 손님이 없을 때 그때 갑니다. 그때 좀 더 오래돼 보이는 식당을 가야 돼요. 장사를 왠지 오래 했을 것 같은 그런 식당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사람이 그냥 넉살 좋게 물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묻냐면 요즘 장사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렇게 이제 운을 띄우고 그러면 사장님이 요즘 힘들어요. 요즘 뭐 아니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묻죠. 저도 요즘 뭐 이게 회사 그만두고 뭐 장사하려고 하는데 뭐 식당 말고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 자리 알아보러 왔다고. 그냥 뭐 혹시 뭐 이 동네 뭐 괜찮아요 하면 이 아줌마가 이제 얘기를 막 합니다. 보통 아줌마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 식당 이제 보통 하시는 분이 아주머니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리저리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경제가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 카페 많이 생겼죠. 뭐 이런 얘기부터 쫙 뭐 얘기를 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이기 때문에 또 카페 하면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또 알바가 있잖아요. 그 알바한테 학생이 힘들겠네. 나도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운을 떼우고 그러면 학생들도 요즘 뭐 카페 많이 가지 않나? 요즘 뭐 이 동네에서 자주 가는 데 있나?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부동산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부동산 먼저 가요. 부동산 먼저 가질 않아요. 그 상권을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가서 점심시간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상권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동선이 얼마나 흐르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있는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건물,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장소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그리고 동네 그 인근에 오래돼 보이는 식당에 가서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하고 아르바이트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실제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매물이 있다 할지라도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뭐 혹시 이게 협상이 되는지 소위 쇼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상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권 분석 진짜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이런 건물들 보고 이런 집합 건물들은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 상권의 전형적인 아주 좋은 그 목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임대도 안 나오고 하는 곳들은 거의 입주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또 좋은 거고 또 늦게 들어가면 뭐 자리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